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벌써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또 금방 주말이네요. 이번 주말은 뭐 환한 주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 동토의 제국에서부터 조금씩 한 발 한 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제 조금 회복이 되었고요. 오늘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이제 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불확실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도대체 했는데 이제 안개가 조금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저렇게 있구나. 꽤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산이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개가 막 끼어서 오르막 같기도 하고 내리막 같기도 하고 뭐지 이게 도대체, 막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는데 이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안개를 거쳐주는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어지고 FOMC 회의 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구체화됐는데, 기업들의 실적을 까보니까 주가는 빠졌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은행이죠. JP모건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휘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둘 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특별히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이 4, 4분기 이거 기름값이 올라갔고 상황이 좀 안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찾아서 따라가 보죠. 오늘 미국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혼조세로 끝났죠. 다우는 뭐 약보합이에요. 0점 몇이니까 이거는 뭐 의미는 없고, 유럽 시장은 이탈리아 정도를 빼고는 다 올라서 마감이 되었고, 대표 지수인 S&P 500은 0.3% 상승, 나스닥은 0.73%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고, 러셀 2000도 0.33% 올랐습니다. 계속 파죽지세로 금리가 올라가기만 하던 장기물 금리들이 슬쩍 주저앉았고요. 독일 10년물이 정말로 많이 올라왔어, 금리가. 근데 지금 다시 오늘 꽤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0.134% 독일 10년물 금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조금 오늘은 못 올랐습니다만 회복하면서 $1,800 근처까지 왔고요. 구리 가격이 $9,000가 깨졌다가 지금 $9,700까지 다시 올라왔고,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 올랐고요. 빅테크 기업은 애플이 이제 1000만 대를 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애플은 빠졌습니다만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칩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9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습니다. 5.4%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네. 요즘 한국 시장 같으면 연간 5.4%만 수익률 내도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왔는데, 지난 6월, 7월 달 최고치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 이후의 최고치 수준이고요. 8월 CPI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때는 전월 대비 0.3, 이번에는 0.4, 그 다음에 전년 대비로는 5.3, 8월은 이번에는 5.4였습니다. 예. 그리고 코아 CPI, 에너지하고 음식을 뺀 코아 CPI는 전월보다 0.2%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4.0%
올랐습니다. 8월은 어떻게 됐냐?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4.0%였어요. 그리고 예상치는 얼마였냐면 전월보다 0.3, 근데 실제는 0.2, 그다음에 그 전년 대비로는 4.0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4.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CPI 나온 것 때문에 초기에 막 그 금리가 빵 하고 오르거든요. 빵 하고 올랐는데 그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와 이거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몰랐어? 알고 있었잖아. 형 몰랐어? 알았잖아. 저 유가 봐 유가. 저 유가 저렇게 올랐는데 이게 CPI가 안 올라가고 이거 욕한 거 아닙니다. CPI. 네, CPI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100이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되게 재밌었는데요. 채권 시장은 장기물은 10년물 금리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1.54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54예요. 얼마 전에 얼마였어요? 1.6이었죠. 1.54까지 떨어졌고 반면에 2년물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다. 이것도 숨고르기를 했지만 숨고르기를 해도 오른 상태예요. 0.4까지 올랐습니다. 0.4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0.36% 지금 2년물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쫙 벌어졌던 10년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확 이렇게 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100bp 이상 1%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지금 이게 줄었다고 또 호들갑스럽게 야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면서 야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어 역전되면 그건 시장 탈출의 강력한 신호라면서 하는 걸 지금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 좋아. 그런 건 진짜 좋은데 무조건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한 130bp 벌어졌던 게 지금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110bp 정도로 이제 좀 줄어드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아직은 아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려면 여러분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 올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테이퍼링 스케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좀 이제 빨리 해라. 이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할 거냐? 국채를 매월 어떻게 해요? 1,000억 달러, 네, 400억 달러 이렇게 사주잖아요. MBS 400억 달러 이거를 각각 100억, 50억씩 줄이는 걸로. 그럼 8개월 스케줄이에요. 8개월 스케줄을 얘기했어요. 8개월 동안 계속 사는 거를 줄여가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다 더 이상 사주는 거 없게 하겠다라고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더 명확해진, 그야말로 안개가 좀 거친 그런 흐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시장이 좀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오랜만에 실적은 어떻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해줬죠. 이제 산이 보이니 배가 고파. 라면 하나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준 게 오늘의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금 풀어야 될 시장에서의 과제가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하나는 공급 적체, 그리고 그것과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한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물류 적체, 이 세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공급 적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발 칩 생산이 재개가 되면서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차 미국 사장님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현대모비스나 이런 현대차에서 칩을 직접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8, 9월 달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는데 지금 좀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주식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자동차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면서 팔 수 있다라는 생각에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이렇게 먼저 반영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요 부분은 지금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건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시장. 중국 시장 어제 새벽에
있었던 야간에 있었던 상품 가격을 보면 PVC 하한가, 철강석 떨어졌고 가성소다 PE, 그다음 PP, LNG, 코크스,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연 뭐 이런 비철 금속 중에 일부들은 가격이 올랐는데 일단 좀 꺾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제 석탄 가격이 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쫙 밀렸잖아요. 쫙 밀려가지고 3%인가 4% 오르는 걸로 끝났죠. 어제 아마. 그러니까 드디어 개입해서 찍어 누르는 거와 올라가고자 하는 세력 간에 지금 본격적으로 불꽃 튀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석탄 가격이 좀 꺾여져 줘야 그 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들이 꺾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심리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한번 딱 꺾이면 분위기는 상황 싹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 많이 날 건 알겠는데 지금 인플레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얼마나 더 나올 거야. 그러면 더 나오면 결국은 안 한다고, 행동 안 한다고 했던 연준이 행동하겠지. 즉 금리 인상하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게 빨리 올 것, 그것을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너무 언제 빨리 할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유발된 금리 인상의 시점이 얼마나 앞으로 앞당겨질 것이냐,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따라 인플레이션 꽤 높게 나오는데 왜 시장이 안정되지? 뭐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 정도면 금리 인상 땡기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이 모아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지금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혼란 이런 것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푸틴 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유럽에 가스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유럽 천연가스 생산 양이 하락하고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급은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보아야 할 것 같고, 이번에 오펙이 어떻게 이렇게 스크럼을 잘 짰느냐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의 중동이 너무 힘들었다. 중동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이었다. 특별히 러시아하고 유가 경쟁을 하면서 모두가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스크럼을 잘 짠 상황들이 꽤 유지될 것 같이 보인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큰 뉴스들이 없어요. 연준 인사들의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치 지난 1년 반 동안 연준을 우리가 지켜보면 서로 간에 잘 짜여진 한 패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번에 테이퍼링 11월에 하는데 사람들 어때요? 느낌이 그래 좀 해, 이제는 지겨 죽겠어,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 파월이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 신호를 우리가 줄 것이다, 이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연준 인사들의 다양한 발언을 통해서 신호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때려 괜찮아, 이미 군사를 박혔거든, 여기 맞아도 안 아프거든, 때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시적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총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물타기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사전 정지 작업?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이렇게 툭툭 잽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 나중에 실제로 금리 인상하면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잽을 톡톡 던지면서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면 행동할 필요가 있지,
뭐 당장은 안 하겠지만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헉 이런 거잖아. 응? 그러면 헤어져. 나 이제 너하고 안 같이 헤어져. 이러면 처음에는 가슴이 덜컹 하다가 헤어져. 그러면 아이고 또 그런다 또 그래. 아 그래.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점차 발언 폭은 좀 세게 강도가 조금씩 세지는데 아마 이걸 상당 기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공급 적체가 일부 풀리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완전히 좀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미국이 중요합니다. 이건 미국이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류 적체도 해소가 되면서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은 한풀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잘 관찰하자. 저희 증시각도 TV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좀 그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제대로 못 가져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요 잠깐 저희가 문을 닫고 제가 다시 한 몇 초 있다가 재등장할 거거든요. 재등장한 그 시점에 그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전 투자자 증시각도기 진짜 찐 투자자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